어디에서는 154만 원 내는데 여기에서는 세금이 0원인 겁니다. 엄청 큰 차이죠? 하루라도 빨리 개설해두는 게 이득인데요. ISA 해지 기준 딱 정해드릴게요. ISA 안에서는 어떤 투자를 하는 게 좋은가요? 이거 진짜 많이들 몰라서 나중에 세금 혜택 제대로 못 받아요. 안녕하세요. 부자습관은 데비데빗입니다. 오늘은 ISA 계좌 종결하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번 영상 보시면 ISA가 도대체 뭔지 또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지 확실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특히 만들어만 두고 방치하는 분들, 3년 지나서 해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될 영상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에 앞서서 햇님이들이 좋아할 만한 책 추천 하나 하고 갈게요. 따끈따끈한 신간인데요. 월급쟁이 부자의 정석.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굉장히 유명한 샘 도게님의 저서고요. 한국판으로 이번에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요. 연봉 10억은 아무나 받을 수 없지만 순자산 10억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저도 완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이분 역시 직장인에서 시작해서 28살에 100만장자가 되었다고 해요. 제가 이 책을 읽어보고 좋다고 느낀 가장 큰 이유는 막연한 성공담이 아니라 직장인이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의 로드맵을 총 8단계로 정말 구체적으로 풀어냈다는 점이에요. 뒤편을 보면 저의 추천사도 들어가 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돈줄남 김경필 선생님도 저처럼 책의 진가를 알아보시고 추천사를 적어주셨더라고요. 월급으로 자산을 키우고 싶은 분들이라면 로드맵 잡는 데 도움 되실 거예요. 이벤트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더보기란 확인해주세요. 자, 그럼 월급쟁이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ISA 통장에 대해서 구독, 좋아요 누르고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고! ISA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금, 펀드, ETF, 채권, RP 같은 여러 가지 투자 상품을 한 통장에 다 담을 수 있는 만능 통장이에요. 나는 지금 말한 투자 상품들 잘 모르는데 저랑은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너무 상관있고요. 오히려 투자를 잘 모를수록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야 하는 통장이에요. 이유는 뒤에서 차차 설명할게요. 그러면 먼저 왜 그렇게 좋다고 하냐? ISA의 장점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가장 큰 장점은 절세를 위한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세금을 엄청나게 아낄 수가 있어요. 우선 가입할 때 소득 기준에 따라서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뉘고요. 내가 이 계좌를 열심히 굴려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아예 제로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비과세 한도가 있습니다. 현재 기준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이고요. 이게 일반형 500, 서민형 1000만원으로 확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우리 일반 계좌에서는 이자나 배당을 받으면 15.4% 세금이 자동으로 빠지죠. 예를 들어서 이자 30만원을 받으면 세금이 46,000원 정도 나갑니다. 근데 ISA에서는 비과세 한도에 충족을 한다면 세금이 그냥 0원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나죠. 근데 여기서 일반형 한도 500, 서민형 한도 1000만원까지 확대되면 혜택이 더 엄청나지는 겁니다. 내가 넣는 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돈을 넣어서 여기서 발생한 수익이 1000만원까지 비과세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거죠. 두 번째 장점. 그러면 비과세 한도 넘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도 일반적으로는 15.4%를 떼야 하는 반면 ISA 안에서는 9.9%의 저율 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자 배당 수익이 600만원 발생했다면 일반 계좌는 세금이 약 92만원이 발생하고요. 앞으로 확대되는 한도로 예를 들자면 ISA 일반형은 비과세 500만원, 나머지 100만원에 대해서만 99,000원의 세금, ISA 서민형은 비과세 한도를 아직 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이 0원입니다. 같은 투자, 같은 수익인데도 계좌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장점 세 번째, ISA의 진짜 핵심은 손익통산이에요. 수익이 난 상품과 손실이 난 상품을 합쳐서 세금을 계산해줍니다. 예를 들어 나의 투자 상품 중에 A 상품에서 플러스 1000만원이 났고 B 상품에서 마이너스 300만원이 났으면 일반 계좌라면 마이너스는 그냥 모르겠고 수익 1000만원이 났으니까 이 전체에 대해서 세금이 15.4%가 붙습니다. 154만원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ISA에서는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주니까 1000만원에 대한 세금이 아닌 300만원 손실을 감안해서 700만원 수익으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서민형 비과세 한도가 1000만원이라고 하면 비과세 한도 내에 들기 때문에 세금이 0원이죠. 어디에서는 154만원 내는데 여기에서는 세금이 0원인 겁니다. 엄청 큰 차이죠. 그래서 이 차이가 실제 체감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손익통산 기능도 절세의 치트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3년 의무 보유. ISA는 최소 3년을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만 3년 동안 돈이 묶이는 건 아닙니다. 원금은 언제든 인출 가능하지만 한번 돈을
금액을 빼면 그 금액은 다시 넣을 수 없고 연간 납입한도 2천만 원에서 차감이 됩니다. 두 번째, 만기 시 현금화. 비과세 혜택은 만기 시점에 적용되기 때문에 ISA 만기 때는 보유 자산을 다 현금으로 정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대신 만기 후 2개월 이내에 그 돈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연말정산 때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SA 연금저축 이렇게 연결하면 절세 풀코스가 되겠죠. 세 번째 단점, 해외 개별 주식 직접 투자 불가.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해외 주식, 스파이 QQQ 같은 해외 상장 ETF는 투자가 불가하고요. 대신 타이거 S&P 500, 나스닥 100 같은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가능합니다. ISA는 당장 투자를 시작하지 않을 거라도 우선 하루라도 빨리 개설해두는 게 이득인데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득이 낮을 때 서민형으로 만들어두면 나중에 소득이 아무리 늘어도 만기까지 서민형 유지가 가능합니다. 저도 신입사원 때 서민형으로 개설해둔 ISA가 소득이 늘어난 지금도 서민형으로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좌만 만들어놔도 보유기간이 자동으로 흘러갑니다. 내가 26년에 ISA를 개설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시간은 계속 흐를 테니까 그만큼 보유한 걸로 카운팅이 되어서 3년 요건을 채우기가 쉬워요. 셋째, 연간 납입 한도는 2월됩니다. 26년에 개설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2030년이 되면 연에 2천만 원씩 총 1억 원의 한도가 있는 통장이 되는 건데 만약 지금 개설하지 않고 30년도에 개설을 하면 2천만 원 한도밖에 없는 통장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이거 진짜 많이들 몰라서 나중에 세금 혜택 제대로 못 받아요. ISA를 처음 만들 때 만기는 무조건 길게 설정하세요. 내가 만약 소득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서민형 통장이었는데 연장 신청을 했다가 일반형으로 자동 전환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비과세 혜택 400만 원 받던 것도 갑자기 못 받게 되는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길게 가져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자, 이번에는 수강생분들이 ISA에 관해서 정말 많이 하는 질문들을 뽑아서 깔끔하게 정리해봤습니다. 하나씩 가볼게요. 첫 번째, 3년 지나면 해지해야 하나요? 아니요. 3년은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의무 보유 기간이지 3년보다 훨씬 더 오래 보유하셔도 됩니다. 특히 서민형이신 분들은 해지 후 재가입하면 비과세 한도가 확 줄어들 수도 있어서 오래 보유하는 게 더 좋기도 해요.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언제 해지하나요? ISA 해지 기준 딱 정해드릴게요. 바로 비과세 한도를 다 채웠는가입니다. 내가 만약 서민형 ISA예요. 그러면 손실과 이익을 합쳐서 총 400만 원까지 수익을 냈는가를 1차 기준으로 삼으시고요. 400만 원 수익 아직 못 냈다 하면 이 수익을 낼 때까지 혜택을 보면서 보유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그럼 ISA 안에서는 어떤 투자를 하는 게 좋은가요?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ISA의 목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ISA는 무엇을 위한 통장이죠? 절세죠. 그리고 연간 2천만 원, 총 1억 원의 납입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ISA를 잘 활용하려면 예금도 담고 뭐도 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세금 혜택을 최대한 볼 수 있는 상품들 위주로 담는 게 좋아요. 그럼 그게 뭐냐? 상품 하나씩 봐볼까요? 먼저 삼성전자 같은 국내 개별 주식이나 또 국내 ETF는 소액 투자자 기준으로 원래 매매 차익에 세금을 거의 안 내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ISA에 넣는다고 절세 효과가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당소득세는 일반 계좌에서 15.4%를 원래 떼어가기 때문에 국내 주식이라도 이런 배당을 많이 주는 개별 주식 ETF는 ISA 안에서 투자할 때 절세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고배당주는 ISA에서 시너지가 엄청 좋아요. 오케이, 그럼 국내보다는 해외 자산이 좋은 건가? 맞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들, 타이거 S&P 500, 코덱스 나스닥 100 같은 이런 상품들이 ISA랑 찰떡궁합이에요. 얘네들은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면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고요. 또 분배금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요거를 ISA 안에서 투자하면 절세 효과를 이중으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진짜 실전 꿀팁. 스파이 QQQ 같은 미국 ETF를 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해외 ETF는 ISA 안에서 직접 투자할 수는 없어서 내가 일반 계좌로 투자해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집중. 해외 ETF는 연간 25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어요. 어쩌면 3년 유지했을 때 200만 원 생기는 일반형 비과세보다 매년 250만 원의 한도가 생기는 게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점은 우리가 알고서 나의 투자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화 자산과 달러 자산이기 때문에 둘 다 거의 한도만큼 하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일반 계좌에서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떼어가지만
있지만 ISA 안에서 투자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서 안정적인 부분과 배당을 함께 가져가고 싶다면 채권 ETF도 괜찮은 전략이에요. 정리해보면 ISA는 원래 세금을 많이 내던 자산들을 모아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 해외 ETF, 채권, 고배당 상품들에 힘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처음 투자할 때는 소액으로 이것도 담아보고 저것도 담아보고 이렇게 직접 경험해보는 걸 저는 더 우선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이제 내가 어느 정도 ISA에서 굴리는 돈이 커졌다, 좀 더 효율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기준을 적용해서 운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신규 ISA 출시에 대한 소식이 있어서 꼭 정리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올 하반기에 청년형 ISA랑 국민성장 ISA가 출시 예정입니다. 먼저 청년형 ISA는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만 34세 이하인 청년들이 가입 가능하고요. 기존 비과세 혜택에 더해서 대박인 게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줍니다. 지금까지는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 혜택을 줬었는데 이제는 청년형 ISA에 돈을 넣기만 해도 넣은 금액의 일정 부분을 연말정산 때 공제해주는 거죠. 다만 이 청년형 ISA에서는 S&P 500 같은 해외 ETF 투자는 못합니다. 오로지 국내 주식 펀드 위주로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중요한 건 청년 미래적금, 국민성장 ISA와는 중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래적금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은 청년형 ISA랑 같이 비교해서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 국민성장 ISA는 나이 상관없이 전 국민용 업그레이드 ISA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줄게 라는 계좌예요. 근데 요거 역시 국내 투자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지금 정부가 원하는 게 딱 보이죠? 부동산 말고 주식해라. 근데 해외 말고 국내 기업 쪽으로 돈 좀 돌아가게 해보자 라는 취지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간혹 신규 ISA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시는데요. 일단 기존 ISA와는 상관없이 추가 개설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안심하시고 신규 ISA는 추가 보너스지 그걸 기다리느라 지금 ISA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궁합이 좋은 해외 ETF 투자를 신규 ISA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기존 ISA를 더 많이 활용을 해야겠죠. 네, 이렇게 ISA 종결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정리해보면 신규 ISA 기다리지 마시고 아직 없는 분들은 오늘 일반 ISA부터 개설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 만기는 길게 설정하기 그리고 궁합이 잘 맞는 상품들로 보다 똑똑하게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